네, 또. 네. 저는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네, 저자님이 이제 나만의 보물지도 찾기라는 주제로 네. 그 개개인 각자가 보물지도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 저자님의 보물지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걸 가르쳐 드릴 수가 없죠. 그거 보고 제 보물 다 훔쳐가면 어떡하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보물은 뭐냐,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셀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분명합니다. 자기 실현입니다. 진정한 자기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자기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는 방법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무의식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무의식에서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을 직면하겠다는 그 용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내 무의식 안에 정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 용기. 즉 그걸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그 방어를 하게 되거든요. 방어를 하게 되면 보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이건 장애물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방어를 좀 가볍게 하고 살아가는 게 자기 실현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네요. 네. 네. 저희 지도를 잘 펴서 가야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다 채우지 못하면 성장이 된 어른이 되었어도 상처를 받게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일련의 과정을 다 겪어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뭐 제가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을 전공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모와의 그 관계 패턴이 이후 성인기에 계속해서 어떤 내용만 조금 달리해서 그 패턴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하고 원만한 관계 속에 성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성장해서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부모가 좀 착취적인 분이다 하면은 이 사람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또 부정적으로 망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분명한 것은 어릴 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경험들을 이때 우리 무의식에 각인된 흔적들은 평생도록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근데 그 비법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지만 그런 법이 없겠죠. 그렇죠? 만약 그런 법이 있으면 우리 심리상담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가르쳐주면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전에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 그 상처와 관련된 경험, 그것보다 더 큰 에너지의 좋은 경험을 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좋은 경험들로 축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두 가지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물어요. 좋은 친구를 어떻게 사깁니까? 당신이 먼저 대상에게 좋은 친구가 돼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좋은 친구가 되줄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또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제가 대답을 안 합니다. 어쨌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좋은 경험들을 서로 투사하고 내사하게 돼 있거든요.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의 무의식에 어떤 좋은 어떤 이미지들이 쌓이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제가 꼭 물어요. 당신 취미 있습니까? 즐거운 일 있습니까? 이거 할 때 내가 정말 즐겁다. 뭔가 몰두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한참 생각을 해요. 한참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내가 여기에만 몰입만 하게 되면 즐거워. 그런 일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막 즐거울 때 우리의 뭐가 막 즐거울 때요. 우리의 좋은 이미지들이 우리 무의식의 창고에 하나 둘 쌓아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몰두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그냥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경험, 또 좋은 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또 그런 것들을 쌓다 보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또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지금 네. 말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 이제 아이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네. 애를 조금 키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152페이지에 네. 저자님께서 전에 초등학생들이 싸우면 키 큰다라고 응원했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된 건데요. 요즘은 초등학생의 싸움이라도 그들만의 싸움으로 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 부모님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대를 사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이 시대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엇가져요, 그죠? 예. 네. 우선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고 지금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렇죠? 요새 주부들이요 일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많아. 예전에 비해서.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그렇죠? 문명의 발달. 네, 문명의 발달. 네. 그리고 돈은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아이는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있거든요. 에너지는 어느 쪽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주부들이 이 에너지를 자기 개발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왜 잘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한테 최대한도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이한테 다 쏟아부어 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동일시돼 버리죠. 아이의 모든 일이 엄마의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 싸움이 거의 100% 어른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싸우라고 내비둬야 되거든요. 거기서 싸우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싸우면서 자기 성찰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안 싸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싸워도 자기 성찰을 안 해. 누가 대신 그 싸움을 교통 정리해 주냐면요. 어른들이 뭐 다 해줄 거거든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일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일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부들에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에너지 투여하는 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많이 좀 50% 이상은 좀 내려놔라.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자기를 성찰하는 데 좀 써라. 예. 그러니까 부모의 모범적인 모습,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아이들이 변하는 거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시간 활용을 잘해서 말하죠. 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아이들은 좀 독립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해요. 내 아이가 맞고 왔어. 가서 이렇게 그쵸. 엄마가 개입을, 아빠가 개입을 안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 사실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 때는 맞고도 잘하고 그쵸. 싸우기도 하고 어른들 말씀하는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싸우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집착보다는 나를 좀 더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개발을 하는 시간 갖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동감이 많이 되네요. 네. 너무 무거운 질문들만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지갑이 열릴까요? 아니면 지갑을 열어야 마음이 열릴까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 여쭙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죠? 대답을 하려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네요. 어려운 질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아주 자본주의에 충실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우상이고 돈이 관계까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어 보세요. 그것이 뭐 형식적인 관계건 어쨌든 어떤 관계든지 모두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돈이 좀 많은 사람은 돈을 좀 쓰세요.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을 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돈만 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 인격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됨됨이 참 괜찮아. 남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또 이렇게 이제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비록 없더라도 없는 범위 안에서 좀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야, 저 사람은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밥값을 선뜻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격의 척도, 자기 됨됨이를 보여주는 그 척도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 인격 됨됨이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는데 절대 지가 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씁시다. 네. 이따가 우리 저자님께서 지갑을 좀 푸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질문이 여기는 막 몇 페이지, 몇째 줄 막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책의 내용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느낌에서 이번 질문을 드리면 이 책의 구성이 이제 처음에는 나에서 너, 우리,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구성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관계는 마음이다. 책 제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 제 관점이 뭐였냐면 시중에 이 책 말고도 관계에 관한 책이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기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법에 의존할 경우 어떤 때는 그 기법을 사용했더니 관계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법을 사용했더니 관계가 또 잘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법은 맞는 것 같아. 이건 맞아. 그래서 자기가 그 기법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왠지 못하겠어.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법이 좋긴 좋은데 왠지 나한테 맞는 것 같지가 않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면 다른 사람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 다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마음을 탐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 안 된다. 난 인간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나는 관계를 잘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뭐 배우자가 문제고 아이들이 문제다. 나는 왠지 집에만 오게 되면 모든 게 불편해진다. 직장에서 아주 편했는데 문제가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해갖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우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 자기 자신과 관계가 편해져 보세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편해진 관계는 결국 공동체에 가서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성장을 했다. 나는 인간관계를 맺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기 혼자 상상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성장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그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나 있다라는 말을 써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나 있는데 그거를 내 스스로도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안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가장 먼저 된다면 나, 너, 우리 함께 더 유익하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